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대한민국 생활체육용품의 절대 강자 스타스포츠. 6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배드민턴 의류, 라켓, 가방 브랜드 아테미.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테슬라 운동화와 레저 및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언더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온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에서 돌아온 김 PD입니다. 네. 자, 오늘 조간 신문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자 회담 제안을 많이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에게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와 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한 다음 별도로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그 양자 회담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회담 수용 여부를 유보한 채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이 주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유보적인 입장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담 형식이나 의제를 놓고 사전 조율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제안이 전국을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네, 뭐 그것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든 아니면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영수회담이든 예.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조율하는 것이 뭐 정치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제안 과정이 너무 일방통행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제나 형식에 대해서 야당과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뭐 회담 내용을 이렇게 회담에 무슨 내용을 갖고 토의할지 이런 것보다는 회담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는 거지요. 자, 이런 탓에 민주당은 제안의 배경이 무엇인지 장시간 회의 끝에 회담 수용 여부를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를 보면 말이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수용 기류, 서울신문 회담이 이루어질 것 관측 우세 이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대화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제안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조율을 해왔던 그동안의 전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을 뿐이다. 야당 측 추가 질문에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 예.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미흡하다. 제안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사실 언론들은 이제 국회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의미 부여를 했던데 그렇게 형식이
파격적인 정도에 맞춰서 예, 사전에 좀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죠.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그 여야 대치 와중에 야당은 한 달 이상 노숙 투쟁을 하고 있죠. 정기 국회가 개회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청와대가 야당 대화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추석 전에 민심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그 정치 책략, 김빼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회담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예. 생산적인 결과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청와대에 선물이 없다면 형식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선물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선물이 아니라 예. 선물보다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예. 작물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 관측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이거는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뭐 뭐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봤을 때 뭐 예. 대통령께서 유감 정도 하고 넘기려 한다면 예, 참 국민 입장에서 유감일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도 이제 저녁 7시에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게 되는데 이 촛불 민심의 수긍을 얻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보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중으로는 민주당이 유보에서 한 발 더 나간 입장을 내놓긴 하겠죠. 글쎄 말입니다. 네. 다른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예. 자, 우리 한미 FTA의 최대 독소 조항하면은 ISD 아닙니까? 네. 투자자 국가 소송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투자를 한 외국 그 투자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 그 어떤 법 때문에 손해를 봤다.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손해 본 만큼 물어주는 게 바로 ISD입니다. 이러면은 우리의 그 어떤 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이 통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지어서 ISD에 대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그야말로 일축했는데요. 자, 그런데 호주에 이어서 뉴질랜드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내세워서 여기서 지금 ISD가 안 되는데 한미 FTA에서 ISD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서 미국에다가 예. ISD 물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배경이 형성되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반대로. 네. 근데 이제 우리만 지금 ISD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러고 있으니 이 뭐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분위기 조성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이런 구조란 거죠. 이 우리 위기 중에 그나마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정부라면은 과연 이 제대로 된 통상 정책을 펼치는 정부인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얘기입니다. 예, 뭐 관련 당국자들 이 기사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교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인데 저작권 문제. 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시비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저작자를 잘못 표기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죠. 네. 게다가 또 지필진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한 경우 이것도 역시 저작권 문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위키백과의 그 김성수 관련한 서술을 90% 이상 표절하고 구글에 게재된 자료를 베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교육부가 이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심지어 오늘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관리운영본부가 이 교과서를 만들려는 출판사와 저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 문제를 만약에 야기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서남수 장관은요.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과서 합격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런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남수 장관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인데 후지 디케시 씨, 이분은 일본인인데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장입니다. 이분이 교학사 교과서는 자학사관이다. 이 후소사 책보다도 못하다. 후소사의 책이라면 일본의 극우 세력이 만든 교과서 아닙니까? 네. 이 후소사의 책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일본의 일본 역사학자가 본 현 그 교학사 교과서라는 겁니다. 예. 이런 지적이 일본 역사학자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교과서를 검정을 통과시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한겨레 오면에 실린 것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바에서 퀴즈로 냈던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렸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분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지요. 이명희 교수 말하는 겁니다. 네,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이명희 교수의 발언. 예, 고등학교 학군 한국사 교과서 주 저자가 바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인데 강연 도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다. 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게 바로 귀태라고 얼마 전에 친절하게 보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노무현 재단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명희 교수가 허위 사실을 밝혔다는 것인가? 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적절하게 이명희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발언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은 제2의 조현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노무현 재단은 직접 대응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향신문이 그래서 이제 이명희 교수와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명희 교수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11일에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2006년쯤으로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발언으로 알고 있다. 아니 대통령이 돼서 그 나라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니 참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네. 사실이 아니라면 네. 교과서를 쓰는 교수님 아니에요? 네. 이명희 교수. 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이 발언이 여당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거죠. 예.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네. 이명희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난 되었습니다. 11일. 네. 국회에서 있었던 강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김무성 의원은 그 이명희 교수를 아주 격찬을 했는데 책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할 텐데 뭐 이런 비슷한 말은 있었다고 합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인 이주영 건국대 교수는 현대사 관련한 책을 보면 분단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로 매도된다라는 말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주영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주영 교수가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이 양반이 착각을 한 건지 어쨌든 경향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보도나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네. 자, 경향신문 오면을 보면 말이죠. 이번 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사가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될까 봐 말을 못한다. 중간에 착오가 있었다라면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 너무 괴롭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서 정리되면은 뭐 얘기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뭐 하여간 지필참여 교사도 요즘 아주 죽을 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학사 쪽에서도 이 출판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근데 그 발언을 하면서 교학사 대표에게 살인 위협이 가해졌다 이런 식의 주장도 펼쳐가지고 그래서 진짜 출판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2면을 보겠습니다. 최동욱 조선일보 진실공방 관련한 기사인데 조선일보의 입장이 눈길을 끕니다. 어제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이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하도 유전자 검사 안 하려고 저렇게 이 혼외 관계로 알려진 그 여성이 조선일보에다 또 한겨레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니까 어제 바로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자 무슨 입장을 밝혔느냐. 혼외 관계로 알려진 그 여성을 설득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 아니 무슨 언론사가 이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 자기들은 팩트만 보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진실공방의 한 축이 돼가지고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판사입니까? 자기들이 무언데 혼외 관계였던 그 여성을 설득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실제로 조선일보 신면을 보면은 최동욱 총장 왜 그 혼외 관계였던 그 여성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가? 네. 자기도 몰래 그 이름을 도용했다고.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최동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그 혼외 관계 그 여성을 왜 소송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오늘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이게 따옴표도 아니에요. 아니 그 유전자 감식하도록 그 상대방을 설득해라. 이건 본인의 동의를 해야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예. 최동욱 총장도 조속히 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 기사는 예. 진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한 부분은 예. 이름을 도용했다는 임 씨에 대해서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예. 내 아들에게 지어준다는. 예. 저희 YTN 해직 기자 중에 정유신이라는 친구가 예, 예, 있습니다. 그 정유신 기자의 그 유신은 아버님께서 예. 유신 시대 막 초기에 아들을 봐서 예. 유신을 딴 거예요. 그러면 유신 정부가 예. 정유신 씨 아버님한테 예. 왜 우리 유신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냐고 소송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예. 이 논리의 허구는 예. 최 총장에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 임 씨를 설득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라. 예. 설득해야 될 대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논리인데 박정훈 현재 조선일보 디지털 담당 부국장 이 양반의 칼럼이 오늘 아주 눈길을 끕니다. 이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만희 이 환경부 장관 혼외 자녀가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2009년 11월 19일에 이 박정훈 부장이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예. 이런 식의 칼럼을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아니 조선일보 이만희 환경부 장관에게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왜 최동욱 총장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가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부장이 오늘 칼럼을 실었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과 이만희 장관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첫 번째 그 논지가 뭐냐? 이만희 장관의 경우 은폐 혹은 거짓말 논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럼만 보면은 이만희는 그럼 처음에 솔직히 시인했구나. 혼외 자녀가 있다는 걸 시인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이만희 장관 당시 그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2009년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했습니다.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혼외 자녀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대법원 가서 졌어요 이만희 장관이. 네. 그러니까 그 혼외 자녀 맞다. 대법원이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논지부터 틀렸어요.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만희 장관은 은폐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시작부터 어그러진 이런 칼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참나 이거 이런 그 칼럼을 보면서 말이죠. 저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이 부분도 짧게 정리하고 이 넘어가겠습니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동욱 총장 정정보도 소송을 걸겠다. 유전자 검사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미디어 오늘 그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말이죠. 만약에 이게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이것과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인데 이분이 밝힌 말은 보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의 사생활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적어도 최동욱 총장의 이 혼외 자녀 이게 사실인지 뭐 아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단 말이죠. 언론법에 밝은 또 다른 변호사도 보도의 진실성은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선일보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사생활 침해로 갈 경우에는 보도의 공익적 측면이 없어서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부터 99년 사이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언론사의 승소율은 5.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2012년의 경우 118건의 소송 가운데 원고 유형별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의 승소율이 8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원고 승이 7건, 원고 패가 11건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결과를 본다면 조선일보 참 위험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될 처지인데 최동욱 총장 보고 당신이 사실관계 입증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 조선일보가 참 대단한 언론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노래는 뭐죠? 예. 뭐 뒤이어서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남 관련한 공약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어서 예. 영남의 속도 뒤집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앞서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참 이게 거짓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논란. 이명희 교수도 그렇고 말이죠. 조선일보도 그렇고 또 영남권에 대한 이런 그 정부 여당의 공약 이행 의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그래요? 그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는 예. 최근에 틀었어요. 최근에 틀었어요? 휴가 가신 중에 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빅뱅의 거짓말을 빅뱅의 거짓말을 들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 하여튼 이거 휴가의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제가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못 들었습니다. 예, 빅뱅의 거짓말로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갑자기 선곡을 바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늦은 밤비가 내려와 날 데려와 젖은 기억 끝에 뒤척여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 받아왔죠. 교학사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 260쪽입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가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필수화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총독부가 교육령으로 필수화한 건 일본어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교과서는 1944년 정신근로령 발표 뒤 여성을 전쟁에 동원했다고 서술합니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진술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오류는 또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재헌헌법 전문 어느 곳에도 독립정신이란 말은 있지만 임시정부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등에 실린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출처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교과서 검정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집필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 그는 과연 누구일까? 과거 기사를 뒤져봤는데 국제중학교 설립이 현재와 같은 경직된 평준화 체제의 틀을 깨려는 시도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08년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추진한 국제중학교 공청회에서 지지 정도가 아니라 평준화 해체를 주장. 고등학교 역사 특강에 나설 강사 145명이 대부분 보수 성향의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좌편향 역사를 바로잡는다더니 이번에는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확정한 강사 145명 중에 역사학자는 뉴라이트 성향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6명뿐입니다. 역시 공정택 교육감 당시 고등학생에게 보수 우익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특강 강사로도 나섰는데 지난 2005년 공주대 사범대 임형희 교수와 뉴라이트.com 신지호 씨 등 3명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무엇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 간의 경쟁이 완화되고 대신에 학교와 교육기관 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별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에 고교의 사회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 사교육의 조장 등 경쟁 교육 강화, 특권 교육 보장 등을 강조해온 이명희 교수. 보수 우익 노선을 취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거짓말로 역사를 가르치는 건 좀. 우편향 교과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파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향된 역사관을 놓고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실관계를 다르게 표현했다는 주장과 곳곳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